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종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헬로시티 바닥끝 부동산 반등의 시작인가? 오늘은 이제 헬로시티가 전세가 됐든 매매 금액이 됐든 서서히 안정권으로 돌아서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 헬로시티로 인해 가지고 서울과 수도권에 부동산 가격에 좀 지대한 영향을 끼쳤지 않습니까? 전세 가격의 하락과 매매 가격의 하락에 헬로시티 영향이 좀 어느 정도는 컸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처럼 헬로시티가 이제 안정권으로 접어들면 이제 서울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부동산 시장이 이제는 반등할 것이냐? 아니면 아직도 하락으로 갈 것인지 그런 부분에서 예측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헬로시티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매매 가격입니다. 요 위에 보시면 송파구에 있는 헬로시티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요 밑에 보시면 전용 면적이 84제곱미터니까 뭐 평수로 따지면 대략적으로 한 32평에서 33평 정도 되겠죠. 그러면 현재 나와 있는 매매 가격입니다. 매매 가격이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경우 매매 가격이 뭐 14억 5천으로 나와 있고 15억 5천, 또 14억 6천, 또 14억 5천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제 매매 금액이 한 14억 후반대에서 15억대 초반대로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요 84제곱미터 같은 경우 2018년 9월달 매매 가격이 약 17억대를 좀 형성됐거든요. 그런 의미로 보면 가격이 한 3억 정도가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2018년 12월 달 같은 경우에는 급매물이라 해서 13억대에 이제 거래가 됐었죠. 또 그런 식으로 본다면 13억대에 거래된 금액에 비해서는 가격이 반전, 즉 상승하고 있다라고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헬로시티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전세 가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한번 할게요. 전세로 나온 매물 가격이 6억 7천만 원, 6억 3천만 원, 6억 5천만 원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보면 요 헬로시티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전세 가격은 6억대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다음 화면을 보면 요 헬로시티의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전세는 2018년 9월 달에는 전세 가격이 7억이었어요. 이 전세 가격이 7억이 2019년 1월 달에는 5억 8천까지 가격이 하락했고 2019년 1월 달 중순경에는 4억 8천만 원에까지 거래가 됐다는 겁니다. 다만 제가 보는 점에서 요 전세 4억 8천이라는 거는 집주인하고 세입자하고 혹시 친척 관계나 지인 관계의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것 같고요. 2019년 1월 달에 거래된 금액, 즉 5억 8천 전세, 요 금액대 이상 정도 돼야지 좀 실질적인 금액이지 않을까라고 매매 금액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서서히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느낌이고 또 전세 금액 또한 뭐 5억 8천이라는 금액을 찍고 다시 올라오는 그런 기조에 서 있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헬로시티가 바닥이 끝났다. 그러면 또 자들은 봐라 이제 대세 반등의 서막이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보는 점은 이 헬로시티가 바닥을 다진다라고 해서 부동산 가격이 뭐 다시 상승 기조로 전환됐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대규모 아파트 입주 시 전세 가격을 한번 비슷한 사례를 가지고 한번 말씀 한번 해드리죠. 요 대전에 있는 대전 테크노밸리라고 있는데요. 주소를 말씀드리면 대전 유성구 간평동 일대 이제 129만 평의 이렇게 아파트가 지금 사진 보이시죠? 이 네이버 지도에 있는 게 항공 사진인데요. 보시면 입주 세대가 약 이제 10,000세대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2006년도부터 이제 7천여 세대가 이제 입주를 하기 시작했죠. 이때 뭐 난리 아닌 난리였어요. 왜 그러냐면 이 좁디 좁은 대전 바닥이었어요. 아파트 7천 세대가
갑자기 입주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뭐 7전세대 입주라고 하니까 뭐 세입자 구하기가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입자를 못 구해서 다들 이제 난리 아닌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32평 매매 금액은 이 당시에 2억인데 전세 가격이 뭐 6천만 원, 6,500만 원, 7천만 원 이렇게 전세를 내놓게 된 거예요. 그런데도 세입자를 못 구해요. 왜? 세입자가 없어요. 그러니 세입자를 구해서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이 세입자도 구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난리 났겠죠. 그래서 요 아파트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요 주변에 있는 아파트, 즉 유성구 관평동 주변에 있는 아파트, 송광동에 있는 아파트들, 또 전민동에 있는 아파트들이 막 23평이 됐던 32평이 됐던 세입자들도 난리 났죠. 아니 우리 아파트 바로 옆에 새 아파트가 전세가 6천만 원밖에 안 된다. 나 전세 만기되면 저쪽으로 이사 갈란다. 이것도 난리 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 갑자기 7전세대가 입주하게 됨으로써 그 인근 지역까지 부동산 가격에 매매 가격을 떨어뜨리고 전세 가격이 떨어지게 된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때요, 여러분? 지금 송파에 있는 헬리오시티의 영향으로 주변 시세가 휘청하고 서울 수도권까지 휘청하고 있는데 대덕 테크노밸리 요거로 놓고 보더라도 지금하고 완전 비슷하지 않나요? 뭐 100%는 아니더라도 제가 보는 점에서는 거의 뭐 90% 이상이 이와 유사하게 지금 흘러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실질적으로 요 당시에 요 7,000세대 정도가 갑자기 입주를 하게 된 요 당시에 한번 요 아파트에 대한 매매 시세와 전세 시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대덕 테크노밸리 2단지 프리주 아파트인데요. 32평 아파트가 매매 금액이 약 2억대 정도가 형성이 돼 있었고요. 여기 밑에 파란색으로 네모난 박스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2006년도 1월달인데요. 저가의 전세 가격은 6,500만 원이고요. 중간 가격은 뭐 7,500만 원이란 거예요. 매매 금액은 2억인데 전세 가격은 뭐 6,500만 원이다. 그러면 거의 뭐 매매 가격의 3분의 1이 전세의 가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별표 보시면 2006년도에 최저 전세 가격이 6,500만 원 한 게 2007년도에는 전세 가격이 1억 합니다. 그리고 중간 전세 가격이 7,500만 원 했던 게 2007년도에는 1억 2천이나 하는 거예요. 즉 전세 금액이 1년 사이에 4천만 원이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요 얘기는 뭐냐면 한꺼번에 입주를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전세 가격이 떨어지고 매매 금액도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떨어졌던 요 전세가 또 떨어졌던 요 매매 금액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1년 미만으로 뭐한다? 반등을 한다는 얘기예요. 통상적으로. 그러면 대덕 테크노밸리만 그런가? 뭐 딴 것도 한번 비교 분석을 한번 해드리죠. 용인에 있는 한숲시티입니다. 2018년 6월달 입주를 시작했죠. 2단지부터 6단지까지 약 6,800세대가 입주를 했는데요. 요것도 마찬가지죠. 갑자기 뭐 6,800세대가 막 입주를 시작해요. 그러면 수요는 일정한데 공급은 증가되는지 않습니까? 이 공급이 특히 엄청난 공급량이 증가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6,800세대가. 그러다 보면 전세 가격이 하락하겠죠. 또 매매 가격이 또 하락하겠죠. 따라서 가운데 여기 보시면 2018년 8월 달에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요. 분양 가격이 2억 7,750만 원인데요. 요 당시 매매 가격이 마이너스 피 3천만 원 해가지고 2억 4,750만 원에 팔리고 전세 가격은 1억에 나갔다는 얘기예요. 현재 2019년 3월 달에 와서는 매매 가격이 2억 8,500선에서 거래가 되는 것 같고요. 전세 가격도 1억 7,500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전세 가격은 거의 뭐 한 6개월 정도 만에 전세 가격은 뭐 7천만 원 또는 오르고 매매 가격도 한 3천, 4천만 원 상승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이런 거 보다 보면 우리는 뭐를 할 수 있다? 학습 효과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즉 입주 물량이 갑자기 많이 있을 때에는 매매 금액도 떨어지고 전세 금액은 더 떨어진다. 하지만 입주가 거의 끝나는 시점이 되면 뭐한다? 전세 가격도 반등하기 시작하고 매매 가격도 반등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헬리오시티로 본다면 이제 바닥 다지기가 마무리돼가고 있다는 시점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헬리오시티는 전세가 됐든 매매가 됐든 요 라인 금액에서 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한 서울의 입주 물량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3월달부터 5월달까지 입주 물량이 3,586세대라는 겁니다. 작년 12월달부터 올해 1월, 2월까지 요 입주 물량이 22,542세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입주 물량이 터졌을 때는 자연스럽게 수요는 일정한데 공급이 증가됐기 때문에 가격은 하락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요 공급의 법칙상 정말 한동안 한 몇 달 정도는 서울의 전세 수요하고 매매 가격이 좀 안정권으로 접어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요게 또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2019년 올해 6월달부터 12월달까지 이제 강동구의 입주 물량이 또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2019년 6월달부터 1900세대부터 9월달에 4932세대, 12월달에는 한 3500세대 이런 식으로 물량이 계속 이제 또 쏟아진다는 거예요. 특히 2020년 내년도 2월달에는 4000세대급이 또 한꺼번에 또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따지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점에서는 헬리오시티의 바닥 마무리는 이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이건 통산적인 움직임이에요. 왜? 어떤 지역이든지 간에 그게 수도권이 됐든 지방 대도시가 됐든 갑자기 입주 물량이 터질 때에는 당연히 전세는 떨어진다. 그리고 매매 금액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다만 입주가 마무리돼가는 시점에서는 다시 전세하고 매매 금액이 반등을 한다. 요거는 통상적이고 일시적인 아파트 입주 현상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가지고 서울의 부동산이 하락이 마무리됐다. 이제 부동산 가격의 반등이다. 요렇게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마라. 부동산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또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지금 느끼시지 않습니까? 근데 요런 작은 헬로시티의 전세가 약간 오르고 있다. 매매금이 약간 오르고 있다. 요 신호가 부동산 시장의 전체 상승으로 전환됐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가는 요걸 또 믿고 여러분들이 또 투자를 하셨다면 이 또한 잘못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떨어지는 칼날은 여러분이 잡으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상까지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도원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